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8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 등 양호한 경제 지표 속에서 최근 증시가 너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선, 반도체가 올라가?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거 한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외에는 경제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2분기 GDP는 전분기 연율 2.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상치랑 1분기가 2.0이었거든요. 근데 20%가 증가했다? 와, 미국 경기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소비력을 알 수 있는 내구재 3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주 물량이 어떻다? 전월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럼 미국의 소비력도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를 딱 봤더니 지난 2월 이후 최저치, 고용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미국의 경제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거리낄 게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달리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골디락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정한 그 순간. 그래서 현재 페드가 FOMC 회의를 마치고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최근에 추가 인상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향후 전망을 보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기준으로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회 더 금리 인상할 확률은 현재 28%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최소가 동결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러면 이 수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골디락스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반등 구간 기대를 한국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날 후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와 컴캐스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행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항공사의 실적은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사우스 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어느 정도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걸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고,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기업은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지표나 사업의 현황을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이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 꼭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S&P 상장 기업 이 44%가 실적을 공개했고요. 이 중에 78%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이 경기가 좋으니까 유가도 올라가겠죠. 80.09달러로 플러스 1.6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영상 초반에 반도체 얘기했죠. 자, 올 들어 반도체 구조적자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래 투자 R&D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파운드리나 여러 군데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데는 역시나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한도 끝도 없는 적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이게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등김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장비부터 해가지고 꿈틀거리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K배터리 하반기 웃음 커진다 이야기 들려고 있는데, 지금 뭐 LG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GM 쪽이랑 같이 하고 있죠. 근데 GM이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데 이 주가는 빠졌던 전적이 있거든요. 왜? 전기차 공장 세팅이 조금 느리다라는 소식에. 그런데 이거 제대로 세팅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합작 공장사는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 LG 입장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판매량 증가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 LG만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 공통적인 이러한 소재 일정, 그냥 일정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낮은 매출이 올라오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정도로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충전기, 인프라 역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그룹, GM, 벤츠 합쳐서 북미에서 충전 연합 결성한다 이야기 들려고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의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D 현대 2분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조선 부분 흑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돈 벌리는 시기가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조선 기자재까지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더울까? 아니죠. 아시아도 덥죠.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35도, 6도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가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건 물론이거니와 그를 돌아가게 만드는 전기세, 그리고 비싼 전기세 때문에 주목을 받는 싼 전기 구동할 수 있는 뭐 원전 같은 것들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더우면 농사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계속 곡물 밀고 있죠. 예, 곡물 쪽 지금 흑해역정 그 파결된 것 때문에 이 곡물 가격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 추수 시기 한번 보십시오. 예, 이제 판매 다시 소출량 줄어든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은 지금 나온 이 우크라이나랑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더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다시 이렇게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의 개념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텔레그램에서 같이 이 공부하는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산도 성장주긴 합니다. 한데, 이거 말고 조금 더 가볍게 이 비중 좀 분할할 만한 종목들, 이런 거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에서 지금 성장주 위주로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바이오 꼽고 있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이 멤버십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41선 위에 가격이 형성되면 어떻다고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오늘 반등 아주 제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수급까지 괜찮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잠잠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재생, 수소 등 믹스를 검토해서 새롭게 또 하나의 발전 인프라를 만들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원전, 수소 관련해가지고는 한국에서 두산이 가장 앞서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재생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은 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풍력, 한국 해상 풍력 1등 사업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발전 터빈이나 이런 관련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우 3, 4호기가 엄청난 매출을 연결시켜주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그 넥스트, 다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가 된다면 해외 수출 받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폴란드 채권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꼭 보시길 바라며 일단 관련 업황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에너빌리티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여기 있으면 이 아래쪽에다가 자회사로 폐배터리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향후에 관련 업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야,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쪼개기 상장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이제부터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판매량 증가 때문에 폐배터리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할 만한, 배팅을 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개별적인 호재와 업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본 가운데 오늘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수급과 차트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완벽하죠. 오늘 또,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군데에서 매수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냥 홀딩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지금부터 꾸준하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어떠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일단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 지지 라인은 결국에 241선. 여기 이탈 없다면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1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선.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 과거에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재미 드렸잖아요. 이거 또 한 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삼각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 위쪽 부분 있죠.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19,000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기대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수렴 이후에 발산이 이 위에 라인을 뚫었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여기 고점 위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2만 원 부근부터 있는 어마어마한 매물대. 진짜 이거 매물대 지루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개미들이 물려 있어 갖고 여기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제가 이러한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만큼 강한 상황이고 여기를 그 강한 걸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반발 심리 때문에 그 다음 상승도 크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자,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를 봤을 때 개별적인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도 좋고,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역시 굳이 매도를 할 이유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241선 위에 있다면 매도할 이유 없고요.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볼린저 밴드 상단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올라간다라고 해서 쭉쭉 뚫고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1.9만 원. 이전의 고점 부근 여기 이제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쭉 치고 올라가는 수렴 이후에 발산 기대하시면 되는데 네, 역시나 2만 원 부근부터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후에도 전략을 세울 건 많긴 한데 아무래도 좀 멀잖아요. 이거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준비한 만큼 도움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